근데 지금 이상하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끝이 갈라지는 하수가 있고 또 하나는 끝이 이렇게 네모나게 부채 모양으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뭐냐면 질소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요거는 정상적인 하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뭐 완전히 꽃이 필 때쯤 되면은 굉장히 많이 길어지지만 그 전이라 그러면 한 서너 마디 정도쯤에서 이제 신초 속기를 할 때쯤 되면 사실 요 하수가 요 정도만 하죠. 요만하기 때문에 요만할 때는 이렇게 끝이 네모나게 돼 있다. 이 녀석은 뭐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하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 그 다음에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모양을 아직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 이렇게 해서 신초 속기를 하실 때 하나의 부분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가원함 보십시오. 이 가지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게 질서 정연하지요. 그래서 가지와 가지 사이 간격이 되게 일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 가지가 이 끝까지 가고 저쪽 상대편에서 이쪽 끝까지 와도 아래쪽에 뭐예요? 햇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쪽까지를 가운데서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맞닿게 하면은 아래쪽이 그늘이 되게 많이 지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밝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입수는 입수대로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잎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를 정연하게 배치하면서도 이 밑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는 결과지 정연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래쪽에 있는 잎까지도 햇빛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수가 많은 게 제일 좋지만 입수가 많아도 또 하나 뭐냐면 그 잎들이 모두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입수가 많은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가지 어때요?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가지와 가지 사이가 이 밭도 상당히 정연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초를 유인할 때는 뭐예요? 가지가 잘 올라가도록 이 밭이나 이 전 사진의 밭처럼 잘 올라가게 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심 얘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찌 적심을 하냐면 미리 적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뭐 7, 8마디 적심을 해야 뭐 알이 굵어진다, 뭐 꽃이 잘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굳이 미리 적심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서 적심하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일본 쪽의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끝에까지 갔을 때 적어도 12입에서 13입 정도 됐을 때 가가지고 적심을 하셔도 아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자, 가지가 어때요?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왔냐면은 방향이 원래는 위쪽으로 가야 좋죠. 위쪽으로 가면은 되게 고마운데 하다 보면 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서너 마디나 대여섯 마디 왔을 때 위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바로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뭐 한 10마디까지 내려오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 올리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 올리면 이 부분은 내년에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른 그 대여섯 마디에서 자르지 마시고 충분히 늘여놨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유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심인데요. 자, 적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적심을 하냐면 보통 5월달 관리하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 관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마디, 8마디에서 적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키운 다음에 적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는 거는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세력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년생 나무 키울 때 어떻게 해요? 7월 말 되면 적심을 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세력 조절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자라게 내버려 뒀을 경우, 그러니까 올해 제가 농가를 많이 다녀보면 발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발화가 되더라도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눈 전정을 했든지 아니면 주지에서 전정을 했든지 상관없이 약한 것들이 뭐냐면 작년에 키울 때 너무 많이 키운 농가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그거는 1년생일 때부터 해거리가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년차 때 너무 많이 키우시면 안 돼요. 포도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샤인머스켓에서 1년차 때 되게 많이 키우시려고 해요. 자꾸. 왜 그러냐면 2년차 때 바로 많이 키워서 거기서 가지를 받아서 수확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나무를 1년생일 때 너무 많이 키워요. 근데 이 샤인머스켓이 세력이 세다 보니까 잘 커요. 굉장히 잘 큽니다. 거기다 비료까지 주면 더 잘 크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3m, 4m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눈이 부실해진다는 거죠. 꽃을 안 물고 나오거나 한눈 전정을 해서 가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그 위하고 땅 속하고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근데 우리가 그 균형을 맞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땅 위에 자라는 거하고 자란 양, 그 다음에 뿌리의 양, 이게 균형을 맞아야지 우리가 세력이 안정됐다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1년차 때 3m, 4m, 5m를 키우면 그 뿌리가 과연 3m, 4m, 5m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1년차 때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1년차 심으신 나무 한번 파보십시오. 뿌리가 그렇게 없죠.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면은 너무 위에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차 때 자꾸 이상 증상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무의 균형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그러니까 그전처럼 캠베럴이나 MB 할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안 키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근데 샤인머스켓은 2년차 때 수확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자꾸 전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심 방법에 따른 과실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10개에서, 그러니까 적심 안 한 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계속 크도록 가지를. 그 다음에 8에서 9잎에서 적심한 거, 10잎에서 11잎에서 적심한 거, 12잎에서 13잎에서 적심한 거, 14잎에서 15잎 적심한 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12에서 13잎 같죠? 근데 사실은 10잎 이상 되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나무는. 여기 보시면, 통계 자료를 보시면, 과방중, 과립중, 과립종병, 과립횡병, 당도, 뭐예요? 전부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만 잘 확보를 하면 크게 이상은 없는데, 이 자료 외에 이제 일본 애들이 실험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또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4마디, 6마디, 8마디를 본 거예요. 4마디, 6마디, 8마디. 거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구추에서 나온 잎은 다 제거한 거고, 그러니까 진짜 오로지 본가지에 있는 잎만 4개, 6개, 8개고,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건 뭐냐면 부초 벼쑥마다 잎을 하나씩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부초마다 잎을 2개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몇 개요, 잎이? 8마디에 2개씩 마디마다 16개가 되니까 24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당도가 좋겠어요? 당연히 잎이 많은 게 좋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실험했을 때는, 기술원에서 실험한 거는 10장 이상이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애들이 실험한 거 같이 비교해 보면 잎수는 많을수록 좋다예요. 잎수는. 그러니까 11잎에서 13잎보다는 13잎보다 15잎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꼭 과실 품질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과실 품질을 올리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어디다 써요? 나무에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수는 많은 게 좋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까 요 전 그거에서 무적심이라는 거 적심을 안 하니까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잎수가 이 15잎보다 더 많을 텐데 왜 과실 품질이 송이 무게도 작고 당도도 15.6도로 제일 낮을까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잎수가 많은 게 좋은 거지만 너무 많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잎이 계속 늘어나고 가지가 뻗으려면
양분을 소모해야 돼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소모해서 입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뜻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줘야죠. 그게 뭐예요? 적심인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11입 이상, 10입 이상이면 경북기술원에서 적당하다고 한 거고, 일본 애들이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어떤 게 좋다, 어느 순간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1입에서 13입 정도가 좋지만 그거보다 더 많아서 14입, 15입이 되더라도 더 좋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입수는 많을수록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보셨죠? 입수가 많은데 햇빛이 잘 안쪽까지 들어와야죠. 그래야 아래쪽 잎에도 햇빛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를 잘 배치를 하고 유인을 잘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게 안 되면 가지수, 잎수가 많더라도 위에 잎이 아래 잎을 그늘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잎수가 많은 거를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래쪽 잎에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쪽 잎이든 아래쪽 잎이든 햇빛이 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관수 및 시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발화되기 전에는 물을 흠뻑 주고 꽃피기 전까지도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샤인머스켓으로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샤인머스켓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 주는 대로 뭐가 같이 들어가요? 물을 주면 비료가 들어가요. 특히 재작년부터 제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여기 부관도 아마 그런 분 계시지 싶은데 저쪽 옆 동네 가면은 함부르크에 비료 값으로 1년에 뭐 400에서 400만 원 썼다는 농가도 있고요. 많이 쓰는 농가는 600만 원 쓰는 농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 전부 나는 아니야라고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료 주는 게 우리가 비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밑거름 있고 옷거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놨을까요? 그 정도만 나누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료 주는 거 보면 3월달도 좋고 4월달에도 주고 5월달에도 주고 6월달에도 주고 7월에도 주고 매월 주는 거예요. 왜요? 얘기 들어보면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매달 전화가 옵니다. 전화서 뭐 하냐면 영양제를 농약상 가니까 영양제 주던데 또 아미노산 주라고 그러던데 줘도 되느냐. 근데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줄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샤인머스켓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되게 센데 더 세져 버리는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 같으면 4월 달에 발화될 때까지 물을 계속 주고 4월이 지나서 발화되고 나도 물을 주라 그랬는데 샤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화되기 전까지는 물을 충분히 주지만 발화가 되고 나면 물을 끊으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끊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발화가 됐어요. 그러면 꽃피는 건 5월 말이잖아요. 그럼 한 달 이상 물을 안 줘야 되거든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또 말라 죽는 거 아닌가. 나무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땅에 있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가 그럼 어떻게 물을 안 주면 자람새가 꺾이죠. 자람새가 꺾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력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 뭐예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4월달이 뭐냐면 해뿌리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포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해뿌리가 나오는 시기에 위에를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뿌리 쪽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냐면 포도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뿌리가 가만히 있어도 물도 주고 비료도 주잖아요. 이게 물하고 비료가 좀 부족해야 뭘 찾으러 이렇게 다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아직 덜 먹었는데 더 먹으라고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는 늘지 않아요. 왜? 뿌리가 하는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 뿌리가 나와서 뭔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는 많이 늘지 않는데 위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뿌리하고 나무의 균형이 안 맞은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포도를 익히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월 달에 발화되고 나면 물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거나 끊으라. 그거 하는 이유가 다른 강사들도 끊어야 뿌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자람새가 줄어들어서, 위에 자람새가 줄어들어서 균형도 맞출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발화 후부터는 개화 전까지 관수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던가 아예 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끊어도 비가 와요. 그때 되면 또 비가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 및 비료는 발화기 및 생육기에 고온과 맞물려 버리면은요, 세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시드름 증상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드름 증상, 제가 요새 전화 제일 많이 받는 두 가지가 꽃을 안 물고 나온다, 가지가 나오다 시든다. 두 가지 중에 시드름 증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빨리 울잖아요. 그래서 시드름 증상 나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관수 및 관비 시기는요, 5월 말에 참았다가 5월 말에 꽃 필 때, 그때 돼서 비료를, 그때 주는 건 무슨 걸음이에요? 웃걸음이죠. 밑걸음, 웃걸음 할 때 웃걸음은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게 생기니까 새로 생기는 거를 키우려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웃걸음을 주는 거죠. 근데 원래 비료라는 거는 웃걸음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 번 주는 건데, 그거는 주기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 그룹구에 요소를 반포줘라 이러면 육개평에 반포를 어떻게 줍니까? 그죠? 그래서 물에 녹여서 주지 않으면 사실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6월 초 웃걸음 할 때 뭐 반포에서 한 포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물로 녹여서 줄 수 있는 농가라면 반씩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꽃 필 때 한 반 정도 녹여서 주고, 그 다음에 6월 말쯤 돼서 나머지 반 또 녹여서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시라, 그러니까 나눠서 주는 거 우리가 분시라 그러는데, 분시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생리장애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가지 속기, 그 다음에 뭐 열매 유인, 뭐 다 적심 다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심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12입에서 13입 됐을 때. 그때 적심하시죠. 6마디, 7마디 이때 돼서 적심하시고. 그 다음에 생리장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 가지 시드름 증상이에요. 올해 나온 가지가 시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마르다가 밑에 부분 탁 때리면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시들다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냉해예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가지가 마르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4월 달에 30도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4월 달에 너무 뭐예요? 고온이 오다 보니까, 고온이 오면 일단 가지는 무조건 못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4월 달에 뭐까지 줬어요? 비료 줬죠? 물 줬죠? 그러니까 더 많이 못 자라는 데다가 고온까지 겹쳐가지고 못 자람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눈이 겨울을 날려면은요, 눈하고 우리가 눈이 그 전년도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을 날 때 보면요, 눈하고 전년도 가지하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이 통하는 관을 끊어버려요. 그냥 겨울철에 냉해에 견디기 위해서 물을 끊어버립니다. 물이 있으면, 물이 얼면은 자기가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물이 자기 눈까지 안 오도록 끊어버려요. 그래서 눈이 마르는 거거든요. 근데 봄이 돼서 발화가 되면은 그걸 다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물하고 비료가 들어와서 눈이 부풀어 오르고 퍼지고 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저장양구도 이동을 하고. 근데 그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 자체가 충실하지 않을 때. 그거는 언제의 문제예요? 작년의 문제인 거죠. 작년에 눈이 내년에 쓸 눈을 만드는 시기에 너무 포도를 많이 달았거나 나무가 웃자랐거나 이러면 눈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물관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되면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웃자라면은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올해 그래서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이 나오죠. 올해 냉해를 받을 정도 춥진 않았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영하 1도, 2도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냉해를 받기에는 온도가 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온에 의한 옷자람으로 가지가 시들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A 그렇게 가지에 눈이 붙어 있어요. 휴면 중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부풀어 오르죠. 조금씩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러니까 잘라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솜털이 인편이 보이죠. 갈라져서 인편이 이렇게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뭐예요? 조금 더 커졌죠. 눈을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솜털이 보이는 시기예요. 요때는 요쪽보다 여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모양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발화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엔 없어요. 이 사진은 제가 다시 집어넣은 거라서. 그래서 외국 논문에서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눈이 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시기,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여기 가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 시기부터 서서히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냉해는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아예 그냥 바스러지게 다 말라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냉해하고 옷자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옷자람은 뭐냐면 보시면 이게 물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관은 막혀 있는데 물은 올라오니까 옆으로 물이 삐져나오죠. 옆으로 물이 삐져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물 삐져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일로 이렇게 관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됐냐 하면은 이쪽 관 연결 부분이 썩은 거죠.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들어서 보면은요, 여기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갈색으로 아니면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떼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관이 흘러야 될 이 부분이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썩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부분에 물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관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여기 뭐예요? 물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하고 그 전년도 가지하고 부분에 물이 이렇게 밴다 그러면 그거는 물관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여기 보시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지가 자랄 때 눈이 커질 때 보면 이 까만색으로 줄이 있죠. 이게 포도 가지입니다. 이게 포도 가지인데 포도 가지에 검은색 줄이 있는데 이 줄들이 뭐냐면 저장양분이에요. 저장양분인데 이 눈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발화가 됐고 가지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검은색 줄이 점점 옅어지죠. 옅어졌다가 여기서는 검은색 줄이 없어졌죠.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거든요.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양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장양분이 충분하면 이 자라는 게 원활하겠지만 저장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초기 생육이 안 좋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발화가 됐는데 발화가 원활하지가 않거나 아니면 자라는데 뭐 불순간좀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안 자란 가지가 왜 안 자랐어? 전환하신다는 거죠. 그죠? 한 나무 아래 잘 자란 가지가 5개 있고 안 자란 가지가 5개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안 자란 가지가 왜 안 자랐냐고 물으세요. 저장양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장양분은 언제 받는 겁니까? 작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뭘 갑자기 여기다가 비료를 주고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시켜놓고 작년에 만들어 저장한 게 없으니까 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이거는 저장양분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 저장양분이에요. 작년에 잎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잎도 없잖아요. 이때는 지금 잎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가 터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시드는 증상들이 전부 뭐예요? 작년도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시든다 아니면 올해 뭐 잘 안 자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미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염색을 해버린 거예요. 외국 과학자들이 염색을 해서 보시면 1번은 이쪽 빨간색 물감이 여기에 연결이 되지 않을지 여기까지 안 갔죠. 2번은 어떻습니까? 1번보다 이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죠. 3번은 어떻습니까? 거의 접근했잖아요. 4번은 빨간색 줄이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물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염색을 해서 보면 이게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된 물관으로 뭐예요? 저장양분도 가고 물도 가고 비료도 가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게 적당하거나 잘 못 자라면 이쪽에서 조금만 가도 얘가 견디는데 자라는 게 갑자기 막 세지는 거예요. 왜요? 고온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쫓아가지를 못하죠. 시들어요. 자, 이제 시드는 이유는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왜 시드는지를. 어쨌든 시듭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시들어요. 자, 그래서 저장양분 부족의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발화가 늦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발화가 균일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생육이 부진한 거. 전부 다 뭐예요? 저장양분 부족. 아, 그러면 나는 올해 그럼 나오는 어떤 모든 문제들이 그럼 작년의 문제냐? 맞아요. 작년의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달거나 늦게까지 달아났거나 아니면 세력이 약하거나 가지가 너무 못 자랐거나 아니면 가지가 너무 세력이 너무 약하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캠벨이나 MB 같으면 예를 들면 한 그룹에 뭐 한 5톤 생산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5톤을 거의 생산하거나 조금 많이 생산하는 분이 한 6톤 정도예요. 근데 샤인머스켓은요 한 그룹에 4톤에서 5톤 생산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 생산합니까? 8톤, 10톤이에요. 보통 2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은 3배 했다는 뭐 농담도 하시는데 실제 2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해거리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작년에 이미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계시는데 퇴직 하신 분이신데 잘 키우셨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많이 다시면 세력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 뭐 알았다고 하시는데 계속 많이 다셨죠. 근데 올해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는 꽃이 안 돼요. 꽃이. 세력도 약하고. 이게 뭐예요? 해가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수가 없는 세 가지. 빈가지죠, 빈가지. 빈가지도 마찬가지. 근데 빈가지는요, 제거하지 마십시오. 빈가지는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세요. 키우는데, 빈가지가 포도가 안 달렸으니까 세력이 어떻겠어요? 세죠? 세력이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이거 적심하시려고 그래요. 한 6, 7마디에서 적심하시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옆에 포도 달린 가지랑 똑같이 키우세요. 그냥. 그래서 12마디, 13마디 됐을 때 똑같이 적심을 하세요. 약간 굵어져도 내년 꽃은 다 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굵어지는 것보다는 포도가 달리는 게 훨씬 더 나무한테 타격이 커요. 오히려. 그래서 포도를 안 물고 나온 가지가 약간 굵어진다 그래서 꽃을 내년에 안 물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웃자라는 거는 1년생일 때 문제가 웃자라는 게 2년생일 때 꽃은 안 물고 나오지 2년, 3년일 때는 한두 가지가 빈 가지로 나와서 포도를 안 달았다 그래서 굵어진다 그래도 그 다음에 다 꽃을 물고 나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라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건조동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눈이 겨울철에는 안 얼기 위해서 가지 끊는다 그랬잖아요. 가지에서 눈이. 근데 그게 계속 마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눈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조동이가 돼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위에가 다 죽었다. 이러면 주관에서 눈이 터집니다. 반드시 터지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기 스스로 주관에서 없는 눈이라도 터뜨려서 나와요. 보통 한 서너 개 내지 대여섯 개씩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는 키우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만 키우니까 나머지는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면 안 되죠. 왜? 미친듯이 커지거든요. 눈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리는 그대로인데 눈은 하나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 나온 데 다 받으세요. 다 받고 하나만 올리고 나머지는 땅바닥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힘이 그쪽으로 좀 빠지거든요. 그래야지 위에까지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하나만 남기고 다 끊어버리면 이 하나 남은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듬해 되면 또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에서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위에서 눈이 한두 개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똑같이 키우세요. 키웠다가 그 이듬해 눕혀가지고 유지갱신을 하시는 데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나는 그걸 못 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내고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하셔서 포트면 신청하세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왜 건조동해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 자리에 없습니다. 보시면 2022년, 2021년, 2020년 보면요. 4월 달에 기온이 올해가 제일 높아요. 보시면 평균 기온이 21.4도인데 2020년 같은 18.5도입니다. 몇 도 차이예요? 3도 차이. 평균 기온 3도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더군다나 25도 이상 되는 일수가 8일이나 돼요. 4월달에. 다른 해는 어때요? 이틀, 3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9도, 3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다른 해에는 잘해야 26도, 27도예요. 4월달에. 근데 올해는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10달 동안에 비 온 게 올해 같은 게 0.1mm. 0.1mm 뭐예요?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비 하나도 안 왔어요. 2021년은 28mm 정도. 이것도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온 것보다 낫죠. 2020년에는 187mm 나왔어요. 이건 좀 비정상적이죠. 많이 온 건데 어쨌든 겨울철에 보통 어느 정도 오냐 30에서 50mm 정도 옵니다. 12월, 1월, 2월 이렇게 합치면 보통 30에서 50mm 정도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건조 피해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의외로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건조. 그래서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가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끊지 않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물을 줄이지 않고 비료도 주고 이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꽃 피기 전에 꽃이 흐르는 증상이요. 꽃 피기 전에 꽃이 흐르는 증상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건드리기만 하면 꽃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피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강사분한테 들을 CN율이라고 들어보셨죠? 탄소하고 질소의 비율이 수체 내에서 균형을 맞춰야지 꽃이 펴요. 그러니까 N이 질소가 많을 때는 자라는 쪽으로 가다가 꽃 필 때가 되면 N이 줄면서 탄소가 늘어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다 피고 나면 다시 질소가 늘어나서 알이 굵어지고, 또 익을 때쯤 되면 또 질소가 줄고 탄소가 늘면서 익어가고, 이게 원래 나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월달에도 비료주고 4월달에도 비료주고 5월달에도 비료주고. 그러면 주로 주는 비료가 뭡니까? 대부분이 질소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는 영양제가 뭐예요? 사종복비입니다. 사종복비면요, 질소, 인산, 가리 중에 2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2개가 뭐냐? 질소하고 가리, 질소하고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질소가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사종복비. 거기다가 아미노산 비료,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미노산 비료. 예, 아미노산 비료가 무슨 비료예요? 결국 땅에 들어가면 질소 비료입니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양제다, 아미노산이다. 말은 뭐예요? 아미노산, 영양제, 질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질소질 비료.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N율이 안 맞아요. 이제 N이 줄면서 5월이 되면 점점 N이 줄면서 C가 늘어나서 꽃이 펴야 되는데 N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질소가. 그 어떻게 질소가 줄지를 못하죠.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무도 머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생각을 해요. 아, 질소가 줄질 않네. 꽃을 못 피우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꽃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꽃을 못 피울 거니까 꽃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떻게 꽃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꽃 피기 전에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세요. 지배되는 덧거리를 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건 CNU라고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흐르면. 포기. 포기하신다. 포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실바퀴를 돌립니다. 실바퀴. 그게 뭐냐? 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로 내려가는 탄수화물 C가 못 내려가요. 어디로 갑니까? 꽃으로 가요. 그럼 CNU를 조금이나마 맞춰줄 수가 있죠. 그나마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5월에는요, 질소질 비료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흘러버려요. 그 다음에 병충 예방제입니다. 5월달에 하는 병충 예방제인데, 보시면 작년에 1년생 심으신 분들 올해 갑자기 5월 중순쯤 됐는데 잘 크다가, 보세요.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가 시들시들해서 여기를 탁 보니까 뭐예요? 포도호랑아누소가 먹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시들었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기에는 늦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이건 포도호랑아누소구나 라는 거 아셔야 돼요. 2년생에만 나옵니다. 3년 이상 되면 이렇게 안 나오죠. 2년생. 두 번째가 하밤나방 유충입니다. 5월 한 중순 됐는데 올해 심었는데, 아니면 2년생인데 보면 이게 구멍이 뽕뽕뽕 나요. 잎 뒷면에 보면 이렇게. 청벌레하고 하밤나방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청벌레는 잎을 말아요. 잎을 맙니다. 하밤나방은 잎을 말지 않아요. 그냥 구멍만 냅니다. 그래서 구멍만 내는 거를 청벌레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청벌레 아니에요. 구멍만 내면은 하밤나방이고, 잎을 똘똘똘 말았다. 그럼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게 청벌레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벌레가 왜 잡기 어렵냐면, 잎을 똘똘똘 말기 때문에 그 안까지 약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잡혀요. 근데 하밤나방은 어때요? 약 맞으면 잘 죽습니다. 하밤나방 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나거나 이러면 약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린재죠. 요게 실제로 크지만 얼마만 하냐면, 여러분 새끼손가락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새끼손가락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노린재가 어떤 식으로 발화될 때, 그러니까 싹이 터질 때 얘네도 같이 부화를 해요.
그때 가위를 하면 잘 나오자마자 잎에 구멍이 나고 꽃이 이상해져. 이거는 대부분 노린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착과가 되고 나서 알이 생기고 나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되는 게 노린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잎이 쓰는 거. 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위를 이렇게 쓸면은요, 이런 식으로도 돼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거 노린재 아닌가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잎이 그 옆에 닿아 있으면은 잎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잎을 따줘야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잎을 따시는 분 있어요. 전화해서 5월 말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박사님, 첫 번째, 두 번째 잎을 딸까요? 왜요? 이러면 보기 싫대요. 아니, 걔네가 여러분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잎을 왜 따요? 잎은 그냥 두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잎이 과일을 쓸어가지고 상처를 주면은 그 잎은 따야 돼요. 왜? 포도가 우선이니까. 근데 멀쩡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잎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잎을 따는 거예요. 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하지 마세요. 잎 딸까 말까 저한테. 제가 분명히 구간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어디시냐고 전화했는데 여쭤봤는데 구간이라고 하면 전화가 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그런 분 있죠? 덧글이 달러 오시는 분. 여기서 달아보신 분 계십니까? 덧글이 센터 오셔서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올해부터는 각 상담소 있죠. 구간의 상담소에서도 꼭 저울하고 놨어요. 골로 가셔서 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아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센터까지 멀리 안 오셔도 됩니다. 덧글이 달러 그냥 상담소에, 그러니까 구간에 월요일, 수, 금 중에 어느 날 근무하시는지 물어보시고 거기 가셔서 다시면 돼요. 자,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녹록이 낀 것처럼 되죠. 이게 노린재입니다. 그래서 노린재, 총채벌레.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인데 이런 식으로 흰 구름 모양을 하거나 이게 좀 더 지나면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갓이 그 표면을 이렇게 밝아서 그런데 노린재하고 차이가 뭐예요? 노린재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는 거고 총채벌레는 이렇게 우리가 왜 빼빠라 그러죠? 사포 껍질처럼 이렇게 이게 뭐죠? 거칠거칠하게 만드는 게 총채벌레입니다. 그래서 총채벌레든 노린재든 간에 언제 방제를 하냐면 5월 말 돼서 방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수 정리하면서 방제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꽃 피고 나면 방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미리 여유를 두고 방제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전화가 이제 새로 심으신 기존의 분들은 바이러스를 다 아세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세요. 보시면 바이러스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잎을 탈색시키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잎을 기형으로 만드는 바이러스도 있고 잎에 반점이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서 이거는 뭐예요? 잎을 오그라들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바이러스. 이거하고 다르죠? 다른 바이러스가 가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이것도 바이러스. 이것도 바이러스. 여러분 밭에 갑자기 면잎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들 나오죠? 드문드문. 이것도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줄기가 이렇게 오돌도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두암종이 아닌데 오돌도돌해지는 경우. 이것도 뭐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보세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전부 바이러스. 이 증상 모두 다 바이러스. 또 하나는 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전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잖아요. 카톡으로.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아니, 다 바이러스냐고요. 진짜 다 바이러스예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잎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거 이상하게 만드는 거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바이러스. 또요.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두 잎은 멀쩡한데 여기는 뭐예요? 바이러스가 걸렸죠.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아니, 처음에 괜찮다가 중간에 바이러스 잎이 이상해지고 또 그 위에는 괜찮다. 왜 그래요? 바이러스가 그렇거든요. 바이러스란 녀석이 1년 내에 활동하면 전부 잎이 이상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바이러스도 지가 살기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있어요. 그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하면 그때 나온 잎은 이렇게 돼요. 근데 활동이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무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잎이 정상으로. 그러니까 언제 활동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건 몰라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 4번째 잎까지는 멀쩡하다가 5, 6, 7번째 잎이 이상해요. 그리고는 8째 잎부터 또 괜찮아. 그럼 뭐예요? 결국 바이러스. 그래서 그럼 치료는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아쉽게. 예, 왜냐하면 묘목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묘목상도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묘목을 가져올 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증식해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던 데부터 감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감염이 이래요. 일본에도 감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하면요. 첫째는 나무가 튼튼하면 됩니다. 웃자라는 게 아니고 튼튼하면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걸 좀 억누를 수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수령이 1년생, 2년생, 3년생까지는 많이 보여요. 근데 4년, 5년, 6년 이상 지나가면요. 수령이 지날수록 나무 세력이 안정되고 세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동은 하지만 억제를 해요, 나무가. 그래서 훨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생일 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왜냐면 무조건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약으로 안 잡혀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 바이러스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돌리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휴식. 휴식하면 안 돼요. 지금 2시간밖에 안 왔는데 무슨 휴식이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니, 처음에 좀 약간 교육 시간이 조금 늦춰져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좀 기다려. 이제 본격적으로 지휘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여태까지는 워밍업이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몇 cm 남기고 자르라고 그러죠? 3.5에서 4cm예요. 그래서 유목일 때는 4cm, 성목일 때는 3.5cm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부터 얘기하죠. 보면 끝이 갈라지는 게 있고 끝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끝이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한쪽을 잘라야죠. 근데 한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별로 안 이뻐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가 5cm 이상 되면 이거를 키우고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원하시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걸로 한 송이 만들고 이걸로 한 송이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지금. 예. 기가 막힙니다. 좋은 기술이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계시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부채꽃처럼 이렇게 퍼지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위에 어깨 송이가 5cm 이상 되면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3.5에서 4cm라고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3.5cm 잘라가지고 꽃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세보면 약간 나무 세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 한 66개 정도 붙습니다. 제가
세왔는데 적으면 66개고 많으면 75개까지 붙어요. 그러면 3.5cm만 해도 75개면 15g 하면 얼마예요? 900g이 넘어가요. 그렇죠? 900g이 넘으면 2kg도 되죠. 3.5cm만 해도 성목 같으면 1kg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불안해해요, 여러분. 그쵸? 3.5cm 하면 이게 좀 적지 않을까? 절대 적지 않습니다. 3.5cm만 해도 충분해요. 성목은. 유목은요? 4cm. 그쵸? 유목은 어디까지가 유목이에요? 3년생까지가 유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3년생까지는 4cm 해도 돼요. 근데 3년생, 4년보다 3년보다 더 지나서 4년생이다. 이러면 얼마요? 3.5cm. 자, 왜? 3.5cm 하면 66개, 4cm 하면 거의 80개예요. 80개면요. 80개에서 여러분 한 알이 몇 그램 합니까? 보통 15에서 20g 정도 하잖아요. 그럼 20g이면 80개면은 몇 킬로예요? 28에 16? 1.6kg짜리가 돼요. 4cm만. 여러분 1.6kg짜리 하시고 싶죠? 예. 네. 할 수만 있다면 1.6kg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4.5kg의 세송이 넣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무게 막 근수 많이 나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5cm가 됐다. 4cm도 불안해. 1cm만 더 늘려. 그럼 어떻게 돼요? 94개가 붙어요. 그럼 90개만 해도 하나에 20g이면 1.8kg입니다. 1.8kg면 4kg에 2개만 넣으면 돼요. 2개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700g짜리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 회장님이 1.4kg짜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무겁다. 700g짜리로 만드세요. 이랬더니 가위로 가운데 탁 자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됐지. 700g 주송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3.5에서 4cm 맞추라는 거는 너무 많이 하면 알속기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알속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는 고의로, 다는 본의 아니게 일부러 크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알속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위안이 돼요. 내가 원래 알속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속기를 못해서 송이가 커진 거지 나는 절대 송이를 크게 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그 위안을 삼으신 분이 있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자, 1차 처리할 때 꽃이 완전히 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꽃이 완전히 안 피면 어떻게 돼요? 알이 잘거나 굽어버려요. 네. 그래서 꽃이 완전히 피지 않는 게 좋아요. 좋은데, 꽃 피는 조건, 꽃 피는 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꽃덮개가 깨끗이 떨어지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꽃덮개가 그냥 들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핀 거예요. 이거 핀 거로 봐야 돼요. 이게 깨끗하게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아직 안 핀 애가 있죠. 그러면 요게 3.5cm거든요. 하수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는데 며칠 걸릴까요? 이틀 걸려요. 그러면 얘가 피고 얘까지 펴면 얘는 뭐예요? 꽃핀 지가 이틀이 된 거죠. 이틀. 그죠?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거봉 같으면 여기 뭐가 생겨요? 씨가 생겨버려요. 왜? 꽃핀 지 2, 3일 됐으니까. 근데 차이는 씨가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꽃 피기 전에 뭘 쳤어요? 스트레토마이신 쳤어요. 브라마이신. 브라마이신을 미리 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서 1차 처리할 때 농가들 그런 분도 계세요. 스트레토마이신 먼저 치고 지베렐린하고 더클이 치는 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1차 처리할 때 지베렐린 더클이 칠 때 스트레토마이신 같이 치면 되냐 안 되냐? 되죠. 씨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씨가 생기는 포도가 나와요. 1차 때 스트레토마이신, 지베렐린, 더클이 3개 같이 때리면 뭐예요? 포도가 씨가 생겨요. 몇 개는? 다는 아닌데. 왜? 먼저 꽃 피고
얘네가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치려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요 위에는 C가 한두 개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 처리할 때 지베렐린, 버클리, 스트랩토마이신을 같이 치지 마세요. 따로 치세요. 이건 귀찮고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C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랩토마이신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요. 어쨌든 꽃이 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언제 치는지. 그 다음에 자 1차 처리는 스트랩토마이신이에요. 스트랩토마이신은 꽃피기 10에서 14일인데 그 대부분 저한테 막 농사 이게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새로 하신 분들은 저한테 내가 꽃이 언제 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냐? 대략적으로 영천은요 꽃이 5월 25일에서 6월 1일이면 꽃이 다 펴요. 어지간한 동네는 부간이나 금호나 뭐 고경 빼고는 거의 5월 25일에서 6월 1일이면 꽃이 핍니다. 그렇죠? 그 부간도 한 5월 25일이 꽃 피죠. 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열흘을 앞으로 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예요? 5월 15일. 오늘이 11일이니까 한 4, 5일 있다가 뭘 해야 돼요? 스트랩토마이신을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책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랩토마이신 칠 때 야, 이게 또 그래요. 뽑는 게 좋냐, SS기로 때리는 게 좋냐, 담그는 게 좋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묻기만 하면 됩니다. 안 묻으면 효과가 없지만 묻으면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게 하시면 돼요. 알아서. 근데 SS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SS기로 치면 옆 파트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밭이 MB 밭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MB가 C가 없어져 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옆에 밭 C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다 넓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샤인머스켓밭 옆에 MB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손으로 뿜던지 담그던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봉도 스트마이신 쳐야 됩니다. 아니요, 거봉은 안 치셔도 돼요. 거봉은 워낙 지베렐린하고 더크리만 해도 씨가 잘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샤인머스켓은 씨가 잘 안 없어지는 애라서 스트랩토마이신 한번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스트랩토마이신 처리하고 요거는 1000배고요. 200ppm에. 요거는 희석하는 방법은 1000배면 아시죠? 예를 들면 250g이면 얼마를 넣어야 돼요? 물을 250L 정도 되죠. 그죠? 그게 1000배잖아요. 만약에 내가 250L 만들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25L만 만들고 싶어요. 그럼 25L 만들려면 몇 g을 넣어야 돼요? 25g 넣는 거예요. 똑같은 1000배만 만들어주고 25L땐 25g, 2.5L만 만들고 싶으면 2.5g만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화전에 처리하고 1차 처리는 꽃이 완전히 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언제 하냐면 지베렐린 25ppm에 버클리 5ppm이나 아니면 풀매트를 5ppm 섞는 거예요. 지베렐린하고 버클리, 지베렐린하고 풀매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특징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는 1차 처리하고 나서 열흘에서 보름 있다가 하는데 지베렐린 25ppm 단용이나 아니면 지베렐린 25ppm에 버클리 5ppm을 섞던지 아니면 지베렐린 25ppm에 풀매트 5ppm을 섞던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지베렐린 25ppm에 풀매트 5ppm 그 다음에 2차에는 지베렐린 25ppm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품질이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 버클리하고 풀매트하고 차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그런 거 많이 해요. 어떤 농가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질문해요. 1차에는 버클리 치고 2차에 풀매트 치면 어때요? 1차에 풀매트 치고 2차에 버클리 치면 어때요?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기술원에서 실험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차에 버클리 치고 2차에 풀매트를 치면
과립종은 20g, 당도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1차에 풀매트 치고 2차에 더크리 치면 당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 실험은 다 해놨어요. 나중에 제가 농협에 말씀드려서 이 페이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섞어치는 거, 이거는 섞어치는 거. 여러분 책에는 없죠? 섞어치는 거. 그때 모양은 예를 들면 1차에 더크리를 치면 2차에 풀매트 쳐도, 자, 더크리하고 풀매트 차이가 뭐예요? 더크리는 알이 동그래지고 풀매트는 타원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더크리를 치고 2차 풀매트 치면 섞어친 거니까 알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알 모양은 무조건 1차 처리한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1차에 더크리 치고 2차에 풀매트 쳐도 더크리가 1차이기 때문에 알이 동그래집니다. 1차에 풀매트 치고 2차에 더크리 치면 알이 타원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희석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뽑아드리라고 할게요. 희석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 지베렐린은 25ppm이잖아요. 그럼 지베렐린 25ppm을 따라가면 뭐예요? 빨간색인데 물 한 대, 지베렐린 한 개. 그렇죠? 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더크리는 5ppm이라고 그랬으니까 더크리하고 5ppm 만나는데 가면 물 4대 8리터에 더크리 4g짜리 한 봉 집어넣으면 이게 5ppm. 쉽죠? 또 풀매트 5ppm은 뭐예요? 5ppm은 이 풀매트는 병으로 돼 있잖아요. 한 병이 10ml입니다. 이거를 물 2리터 한 대에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 5ppm. 자, 스트레토마이신은요 250g. 왜냐면 이 250g이 브라마이신 기준입니다. 브라마이신 기준으로 250g이고, 예를 들면 다른 마이신은 한 500g이다. 그럼 물 얼마 넣어야 돼요? 500g짜리는 500L 넣어야 돼요. 1000배니까. 그죠? 250g이니까 물 250L에 한 봉 집어넣어요. 한 봉, 250g 한 봉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됐는데 되시는 척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더크리 치면 원형, 풀매트 치면 타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베렐린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대유에서는 10개짜리로도 나와요. 그쵸? 대유 거 보면 이거는 바이의 크롭 사이언스에서 나온 건데, 바이의 크롭 사이언스는 4캡슐이 한 통에 들었어요. 이렇게. 요게 4개가 요 한 캡슐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베렐린 한 개라는 거는 요 위 한 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한 캡슐을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개 이랬다고 요 4개짜리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농도가 4배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100ppm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 캡슐만 집어넣으시게 돼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개라는 건 요 한 캡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크리는 요게 4g이니까 똑같아요. 물 요거를 5ppm 만들려면 물 4리터 4대에다가 요 한 봉을 집어넣으면 5ppm입니다. 그 다음에 풀매트는 요게 10ml짜리인데 물 2리터 한 대 집어넣으면 5ppm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장조절제 처리 영향을 미치는 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치는 법도 배웠어요. 농도도 배웠어요. 근데 지베렐린 치려고 봤더니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느냐? 첫째, 세력입니다. 나무 세력. 이것도 없을 거예요. 지베렐린 처리 효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세력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셀수록 과실 품질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우짜라는 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짜라는 건 뭐예요? 가지만 굵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비료 많이 줘서 많이 자라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력이 셀수록 약발이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세요. 지베렐린 섰는데 알이 안 굵어진다. 가서 보면 나무 세력이 약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장양분의 다소와 지베렐린 처리 효과 했죠. 전분 함량, 이 전분이라는 게 저장양분이에요. 저장양분이 많아야지 무액화율도 높아지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세야 된다.
지휘 처리하려면. 네. 그래서 전화하신 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저한테 6월 초가 됐는데 박사님 우리 밭에 보니까 알이 안 굵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밭에 안 나가봐도 전화로도 여쭤보죠. 첫째, 생장조절제 처리를 맞는 시기에 맞게 했나? 맞은 농도로, 적당한 농도로. 그래서 생장조절제 처리 농도가 시기가 안 맞으면 알이 안 굵어지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1차 처리하자마자 뭘 줘야 돼요? 옷거름하고 물 줘야 돼요. 물은 왜요? 물이 들어가야 알이 굵어지거든요. 그리고 옷거름을 줘야지 비료가 들어가야 또 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립 후 1차 처리하면서 바로 물하고 비료 줬는지 여쭤봐요. 그러면 줬대요. 그럼 뭐예요? 알이 안 굵어지는 이상하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장양분이 없으면 알이 굵어져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하면 안 굵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무도 막 가지가 이만큼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게 잘 나가는데 알이 안 굵어요. 세력이 센 것 같은데 이게 센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이게 엄지손가락보다 굵게 자라도 이건 세력이 센 게 아니라 못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올 6월에 이제 알이 막 굵어지는데 가지는 굵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알이 안 굵어져 하면 이게 저장양분이 없어서 세력이 약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지휘 처리했는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 양에 따라서 다시 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일본 거예요. 일본은 비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가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림이 있어서 비가 안 맞아요. 실제로 막 들이쳐가지고 막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재처리를 안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단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옆으로 들이쳐가지고 하면 그때 재처리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로는 재처리 안 하셔도 돼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요, 아까 했던 지휘 처리할 때 뭐 30도 이상 됐다 이러면 지휘 효과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너무 빨리 막 꽃이 가lum이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꽃 피는데 이틀 봤는데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하루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꽃 피는 게 막 시간 단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예를 들면 5월 말에 30도 이상 된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잘 쳤다 생각하지만 30도 이상 되면요 처리 효과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꽃 피는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록과예요. 이거는 지베렐린 처리할 때 나오는 약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록과라는 게 거칠거칠해지는 건데, 이게 총체벌레에서도 나오고 약해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베렐린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대부분 동록과는요 지베렐린에 뭐가 들어있냐, 전착제라는 게 잘 굳으라고 하는 전착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착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모양이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정형, 특별한 모양 없이 이렇게 이상 증상이 나오는 게 있는데, 고리 모양은 뭐냐면 기온이 너무 높을 때 처리하는, 예,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 막 이상한 모양 나오는 건 뭐냐면 습도가 너무 높을 때 처리하는 이상한 모양으로 약기가 나오는 식으로. 그걸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착거량인데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자, 지금부터 한 15분, 20분은 질의응답 할 거니까 나가시려는 분은 조용히 나가시고요. 진짜 소리 좀 안 나게. 안 그래도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시면 제가 오늘 답변을 다 하고 갈게요. 궁금하신 거? 네, 선생님. 지금 광고 나오는 거
잠깐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성의를 안고 나왔는데 네. 끝쪽을 너머리하게 네. 꼽히는 게 수능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세요? 꽃이 노란 거는요, 아직 미성숙돼서 그런 경우가 커요. 아직 꽃이. 그러니까 잎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지만 미성숙됐을 때는 색깔이, 그러니까 연잎 색깔에서 짙은 색깔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다른 부분.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오래 키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 키울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철성까지는 한 두세 마디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마디, 세 마디 나왔을 때 잘라서 잎을 두세 개로 꺾어하시고 각 마디별로.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는 어차피 부초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부초를 한 네다섯 마디 정도 해가지고 키우고 적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이요? 네. 아니다. 사원이 말했어. 오늘 말했지만. 네, 네. 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4월 말부터가 아니고 발화가 되는 게 보통 4월 한 10일에서 20일이면 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발화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물 양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시던지 평소에 주는 양에, 그러니까 기간은 똑같이 하더라도 물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시든지 아니면 물을 완전히 끊으셔도 돼요. 꽃피기 전까지. 근데 꽃필 때도 꼭 물을 주셔야 되는 게, 꽃필 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나무가. 그래서 꽃필 때도 물을 안 줘버리면 꽃이 제대로 안 펴요. 그러니까 꽃피기 전에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또 다른 분요? 없으세요? 피기 전에는 그때는 물을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꽃 피는 게 보통 우리가 5월 한 25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피잖아요. 그러면 5월 20일